안녕하세요. 로얄 아이비에서 매스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브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놓고 이제 설명에 관련된 영상을 한 3개 정도 올렸었는데 뭐 강의 영상을 올린 적은 없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좀 고민을 하던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9월 달에 이제 학기에 진입한 친구들도 있고 뭐그 친구들의 경우에는 빠르면 상학함수를 얼추 마무리를 했고 뭐 들어가는 친구들도 이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3월 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뭐 아이비를 시작하는 입장이고 또 한 학년 아래 같은 경우에는 뭐 8월쯤부터 이제 아이비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좀 공통적으로 꼭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짧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트리고노메트리라고 부르는 단원을 공부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앞부분에서 배우는 내용이 바로 트리고노메트릭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삼각비라고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저런 걸 가지고 수업을 하냐 다 아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학년, 10학년쯤만 돼도 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삼각함수를 막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게 되는 시기니까.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트리고노메트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그 단원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성을 갖는 건 맞지만 나중에 우리가 뭐 캘큘러스라던가 혹은 뭐 컴플렉스 플레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떤 기초 체력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 정확한 삼각비 혹은 삼각함수의 찾는 법과 정의를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해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현강 때 특강 기간에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첫 시간에 바로 잡는 시간을 좀 갖게 되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그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물론 이거에 앞서서 뭐 앵글, 제너럴 앵글, 라디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오늘은 뭐 강의 특성상 딱 그 트리고노메트릭 레이시오 부분만 잘라서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삼각비를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당연히 떠오르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단어가 떠오르죠. 네, 소카토아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제가 그걸 할 거면 이걸 찍고 있지 않겠죠. 당연히 새로운 거를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는 봤지만 내가 별로 활용해보고 싶지 않았던 내용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건데 소카토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카토아가 아닌 요 방법,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오메트리 문제를 나중에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당연히 단축할 수 있고요.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려보고자 해요. 자, 트리고노메트릭 레이시오를 이야기를 할 건데 당연히 그러면 뭐가 등장할 거냐면 right angle triangle이 등장을 하겠죠.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 그리라 그러면 다 이렇게 그려요. 그쵸? 왼쪽 아래 세타 주고 오른쪽 아래 right angle 주고 그리고 삼각형을 딱 그립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부분의 책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가까이 꼭지점을 A, B, C라고 잡게 되면 마주보는 사이드의 길이를 스몰 a, 스몰 b 그리고 스몰 c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야, 여기서 사인 세타 찾아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소카토아를 막 돌리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카토아가 아닌 방법으로 찾게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출발지랑요, 그 다음에 경로랑요, 그 다음에 목적지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결국에 트리고노메트릭 레이시오라고 하는 건 비율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율이라고 하는 건 디노미네이터가 존재하고 뉴머레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삼각형에서는 두 개의 사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인 세타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세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삼각형을 보면 여기를 우리가 세타, 여기를 직각이라고 봤으니까 나머지 하나를 그냥 산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어디를 지나게 되는 거냐면 산을 지나요. 그래서 직각에 도착하는 친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그림상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세타를 출발하여 어디 지나요? 산을 지나서 직각에 도착하고 있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겠다? 네, 사인 세타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이때 B over 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오는 친구가 아래 깔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C랑 B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오는 애를 아래 깝니다. C 분의 B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탄젠트 세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탄젠트 세타 어디서 출발하냐면 세타에서 마찬가지로 출발을 합니다. 코사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이거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고
얘는 세타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지나게 되냐면 직각을 먼저 지나게 돼요. 사인이랑 순서가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는? 네, 산에 도착하는 친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결국에 탄젠트 세타가 세타에서 출발하여 직각을 지나 산을 탄다고 했으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겠네요. 우리가 얘를 탄젠트 세타로 찾겠다, 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오는 애가 아래 깔린다고 했으니까 A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A분의 B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이 코사인인데 뭐 더 깊이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사실 트리고노메트리를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하면 코사인 혼자서 굉장히 돌출 행동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걸 느끼셨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나 삼각함수 다 아는데 라고 했는데 코사인은 좀 이상하지? 라고 얘기하는 질문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삼각함수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다고 보기엔 조금 힘들어요. 자, 우선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이 코사인, 코를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얘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애들한테 이제 처음 오면 상학들을 특히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휴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 코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게 되겠죠. 이때 코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세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세타라고 하는 것을 끼고 움직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저기에 있는 뭐 편의점을 끼고 우회전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편의점을 끼고 한 번 더 길을 가죠. 그래서 세타를 끼고 돌면서 두 개의 사이드를 지나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지나거나 이렇게 지나거나. 그런데 그 두 가지 패스웨이 중에서 우리는 직각에 도착하는 친구를 코사인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세타 끼고 직각으로 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세타를 끼고 어디 도착하는? 직각에 도착하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코사인 세타로 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오는 애가 아래 깔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C분의 A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거 여러분한테 여기까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딱 끝내버리면 뭐라는 거야? 난 그냥 소카토에 해야지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왜 효과적이고 우리가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 때도 이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작업에 앞서서 세 가지 삼각함수를 더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 교육과정 상에서 9가지의 삼각함수를 다루게 돼요. 그중 3가지가 지금 이야기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트리고노메트릭 레이시오의 정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의가 아니고 얘는 그냥 도형에서 삼각비를 찾는 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찾는 법.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유니서클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데피니션 이야기를 넘어가게 되는데 우선은 우린 거기까지 가진 않을 거고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가지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Reciprocal Trigonometric Ratio라고 부르는 친구들입니다. 즉 역수를 얘기하게 되는데 역수라고 하는 건 이제 숫자를 뒤집는 거죠. 2가 1/2가 되고 뭐 3이 1/3가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삼각 B를 뒤집을 수가 있겠죠. 즉 사인을 뒤집으면 B분의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을 뒤집으면 A분의 C가 될 거고 이 경우에 그 다음에 탄젠트를 뒤집게 되면 얘가 A over B가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요것도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게 몇 학년이 볼지 모르니까 저학년이 볼 때는 또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가 제일 많이 헷갈리냐면 뭐가 헷갈리죠? 코시컨트랑 그 다음에 시컨트가 많이 헷갈리죠. 누구가 누구의 역수인지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문제를 풀고 뭐 시간이 누적이 되면 좀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그걸 그냥 빨리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요령을 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플레임을 써보면 얘가 사인의 플레임이고 그 다음 코사인의 플레임이고 마지막 얘가 탄젠트의 플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누구를 기준으로 기억하면 좀 편하다 그랬냐면 코사인을 기준으로 기억하면 좀 편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얘도 누굴 기준으로? 코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논리로 갈 거냐면 코가 있으면 뗄 거예요. 역수 만들 땐 코가 있으면 뗍니다. 또 만약에 코를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코를 붙여주면서 갈 거예요. 자, 맨 밑에부터 한번 해볼까요? 탄젠트를 역수를 만든대요. 코가 없으니까 누굴 붙여요? 네, 코를 붙입니다. 그러면 코 시컨트는 아닐 테니까 누구죠? 당연히 여기가 코탄젠트가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입니다. 코는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시프로컬 만들 때는 떼야겠죠. 그럼 누구밖에 안 남아요? 시컨트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여기가 시컨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코가 없죠. 코를 먼저 뱉고 나면 누가 남아있어? 네, 코 시컨트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코 시컨트를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3글자씩 따니까 어떻게 처리되는 거냐면 SIN, COS, TAN 위에서 이야기한 3가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COT, 코탄젠트 좋아요. 그 다음에 SEC, 네, 시퀀트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앞에 세 글자 따면 얘랑 같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5글자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더 일반적으로는 얘들이 다 나머지 세 글자니까 너도 arithmetic sequence 등차로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를 잡아가지고 뭐라고 쓰는 게 조금 더 멋있어 보이냐면 CSC라고 우리가 코시퀀트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코시퀀트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인을 뒤집은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C over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퀀트 세타죠. 시퀀트 세타의 경우에는 C over A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의 경우에는 얘를 뒤집은 거기 때문에 A over B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세 가지는 찾는 방법을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로지 이 위에 있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딱 세 가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외우면 아래 건 어떻게 찾냐면 봐봐요. 세타를 출발하여 산 넘어 직각 가는 게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C분의 B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거의 역수란 얘기는 이 그림상에선 역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려가면서 역방향인 것을 통해 유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지 얘를 따로 외울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이게 소커토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직각삼각형을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여기가 직각이고 편한 걸로 해볼까요? 여기가 세타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5다 라고 했을 때 나머지 두 사이드의 길이를 알고 있는 각과 길이로 표현해 보자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여기를 뭐 x라고 잡아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포함되는 소카토를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될 거냐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값은 5 over x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x니까 x는 어떻게 처리될 거냐면 이렇게 5 over 탄젠트 세타로 갈 거고 한 번 더 정리하면 얘가 5 곱하기 코탄젠트 세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요. 마음을 열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모르는 거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죠. 예를 들어 2차 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1차 함수를 알아야 되고 2차 함수의 의미를 알아야 그 다음에 공부할 뭐 디스크리미넌트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트리고노메트릭 레이쇼를 알아야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순서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삼각형에서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길이에서 출발할 겁니다. 이 삼각형에서 알고 있는 길이라고 하나를 부르라고 하면 얼마가 남아있죠? 5밖에 없죠. 준 게 5인데 그러니까 우린 5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5를 무조건 씁니다.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거에서 알고자 하는 것 방향으로 쏴요. 자, 쏘게 되면 얘는 산을 출발해야 직각지나 세타에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우린 이런 건 배우지 않았지만 반대는 배웠죠. 세타를 출발해야 직각 넘어 산 타는 게 누구라고? 탄젠트라고 배웠고 그거의 역방향이니까 누가예요? 코탄젠트고 그 각도 세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5 곱하기 코탄젠트 세타라고 질러 놓으시면 아까 전에 열심히 치환해서 구한 답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가끔씩 이거를 풀이 과정 적지 않으면 뭐 감점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삼각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IB 그 페이퍼 2 기출에서도 풀이 과정상에 이거를 그냥 첫 줄로 바로 적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같은 논리에 의해서 얘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얘는 알고 있는 길이가 얼마냐면 5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거에서 알고자 하는 방향으로 쏘게 되면 우린 이런 걸 모르지만 반대는 알죠. 세타를 출발하여 산 넘어 직각인 게 누구예요? 사인이잖아요. 근데 그거의 역방향이고 아까 얘기했죠. 코가 없었으니까 코를 붙이면 코 시퀀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CSC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실제로 시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 그러니까 왼쪽 아래 세타, 오른쪽 아래 직각을 주는 직각삼각형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들도 왕왕 나오기도 합니다. 또 뒤집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좌우가 반전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했을 거예요. 시험지를 막 고개를 돌려서 본다거나 시험지 자체를 돌린다거나. 왜죠? 그렇게 봐야, 왼쪽 아래 세타 놓고 봐야 뭐가 보여요? 소카토하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 이 경로를 통해서 기억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한번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볼 텐데 여기에 직각이 있고 여기에 세타가 있고 또 뭐라고 해볼까? 이 길이가 뭐 10이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카토라는 고개를 벌써 이렇게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고개를 돌려도 만만치가 않죠. 한 번 더 반전을 시켜야 왼쪽 아래 세타 있는 그림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알고 있는 길이 얼마예요? 10이죠. 일단 10을 씁니다.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길이에서 알고자 하는 거 방향으로 쏴요. 그러면 세타를 출발하여 직각 넘어 어디 도착? 산에 도착하죠. 얘 누구였죠? 탄젠트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뭘 써주면 되냐면 탄젠트 그 각도 세타 이렇게 적으시면 깔끔하게 끝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 위쪽에 있는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일단 지르고 그 다음 알고 있는 거에서 알고자 하는 거 방향으로 쏴봐요. 그럼 얘는 세타 끼고 가니까 일단 머릿속에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가 누구? 코사인, 코 끼고 간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은 그거의 역방향인 시컨트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세타를 끼고 직각에 도착해야 코사인이라고 본다고 했는데 지금 직각에서 출발하니까 누구의 역수? 코사인 역수. 그러니까 콧대고 누구? 시컨트. 이렇게 진행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시컨트 세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단위원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린 직각삼각형만 한번 그려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할 텐데, 자 예를 들어 이 길이가 문자로 해봅시다. R이었다라고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직각, 그 다음 여기에 세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길이를 알고 있는 각과 길이를 표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알고 있는 길이 얼마? R이에요.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거에서 알고자 하는 거 방향으로 쐈더니 세타 끼고 어디가? 직각 가죠? 그러니까 얘 누구예요? 코사인 세타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알고 있는 길이 얼마? R. 알고 있는 거에서 알고자 하는 거 방향으로 쏘면 세타 출발, 산 넘어 직각이죠. 그러니까 얘는 사인 세타로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R 값이 얼마였다고? 1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 세타 꼭지점을 XY 플레인의 오리진 위에다가 오버랩을 시키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겠어요? 여기가 YX가 되고 여기가 XX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하이포테니스 랭스는 1으로 고정이 돼 있고 뭐만 변해요? 세타만 변하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누우면 이런 그림, 조금 더 누우면 뭐 이런 그림 이렇게 나오면서 뭐가 그려져요? 1이 그려지게 되겠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유니서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즉 유니서클이라고 하는 거에 원 위에 있는 좌표들의 값은 항상 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X축으로 원점에서 코사인 세타만큼 이동했고요. Y축으로 얼마만큼? 사인 세타만큼 이동했잖아요. 언제?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 거냐면 얘를 X 코디네이트라고 부르게 되고 이 친구를 뭐라고? Y 코디네이트라고 부르게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해보도록 하고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실제로 이제 페이퍼 2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뭐 문제를 끝까지 풀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남자아이가요 이렇게 B라고 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고 해요. 얘가 어디에 서 있는 거냐면 지금 절벽 위에 서 있는데 절벽의 높이가 80m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상에서는 이제 angle of depression 25 그리고 35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gle of depression이라고 하는 건 horizontal line의 기준으로 얼마큼 내려가 있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S 지점에 보트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내려다보는 각의 크기가 25였기 때문에 이 반대편은 몇이 될 거냐면 65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또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보트가 하나 있는데 걔가 N의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때 angle of depression은 35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55도가 되게 되겠죠. 당연히 이쪽은 다 직각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이 두 보트가 떨어져 있는 요 SN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를 많이 풀고 뭐 맨저레이션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나면 이 문제가 뭘 활용하는 거라는 걸 눈치를 챌 거냐면 코사인룰을 활용한다라고, 왜냐면 70도를 줬거든요. 코사인룰을 활용해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코사인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X의 길이와 그 다음에 NX의 길이를 알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substitution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즉 소카토아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죠. 각을 알아요. 65도. 그 다음에 한 사이드의 길이를 압니다. 그때 우리는 요거, 즉 SX의 길이를 한 큐에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알고 있는 길이 곱하기 아는 거에서 알고자 하는 거 방향으로 쏘면 된다 그랬어요. 알고 있는 길이가 80이에요. 단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것에서 알고자 하는 거 방향으로 이렇게 쏘면 65도를 출발하여 직각 넘어 산으로 가고 있죠.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각을 출발하여 직각 넘어 산타는 게 누구라 그랬냐면 탄젠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만 적어주면 끝나요? 탄젠트 그 각도 65도만 적으면 끝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굴 구해요? nx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 nx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알고 있는 길이 80 곱하기 알고 있는 것에서 요 삼각형 보겠죠? 알고 있는 것에서 알고자 하는 것 방향으로 쏘게 되면 얼마입니까? 55도를 출발해서 직각 넘어 산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55도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해요? 계산기에다가 코사인을 써버리면 nx가 튀어나오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게 될 때 소카토아를 통해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더 고민해야 되는 문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낭비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이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지오메트리를 받아들이고 트리고노메트릭 레이시오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원래 수업 때는 훨씬 다양한 예시도 보고 그 다음 문제도 같이 풀어보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한 6가지 종류의 직각삼각형을 마음대로 그려놓고 아무 데나 세터 아무 길이나 하나 준 다음에 나머지 두 사이드의 길이를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찾는 거를 그냥 한 노트 한 페이지 정도만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풀었었던 지오메트리 문제를 다시 한번 혼자서 풀어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작품 방법인지 먼저 소카토아를 버리는 사람이 소카토아라는 사람이 지오메트리의 왕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알차고 좀 여러분들한테 좀 효과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